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5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53일이고요. 32페이지예요. 부의 추월차선. 네, 그래서 32페이지고요. 볼게요. 왼쪽에 새로운 부의 방정식은 부를 가속화한다. 겨울에 시카고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에게 웹 디렉토리를 보며 주차 서비스 이용자 수를 보고 깜짝 놀라 했다. 전 세계에서 리무진 가격을 묻는 사람들이 매 분마다 나의 웹사이트로 몰려왔기 때문이다. 보스턴에서 우스터로 가는 리무진 비용이 얼마인가요? JFK 공항에서 맨하튼까지 얼마죠? 받은 메일 함에는 450개의 새로운 편지가 들어와 있었다. 편지함을 비우고 10분이 지나자 또 다른 메일 30개로 채워졌다. 이메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왔다. 친구는 야, 이 이메일을 다 돈으로 좀 바꿔봐 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친구가 남기고 간 과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에 걸쳐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결책을 고안해냈고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바로 광고를 게시할 공간 대신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딩 광고를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익 모델이 새롭고 획기적이긴 해도 고객들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을 줄 만한 입증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시는 1990년대 후반이었고 내가 도입하기 전까지 리드 광고는 지금처럼 잘 알려진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단기적으로 내 수입을 갉아먹으리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나는 이 전략이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까지 몇 달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첫 달에 473달러를 벌었다. 둘째 달에는 694달러를 벌었다. 셋째 달에는 970달러, 그 다음 달에는 1832달러, 그리고 2310달러, 3733달러 성공이었다. 사업 수익, 개인 소득, 그리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방문자 수가 늘수록 클레임과 피드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늘어났다. 시스템은 고객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선했다.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고객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냈다. 또 나는 몇 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사업은 번창해 갔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힘겨워졌다. 40시간을 일한 주는 오히려 휴가에 가까웠다. 주당 평균 60시간씩 일했다. 주중과 주말에 경계가 없어졌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며 노는 동안 나는 작은 아파트에 쭈그리고 앉아 코드를 짜고 있었다. 나는 오늘이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몰랐고 그래도 상관없었다. 진짜로 일에 푹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일이 아니라 열정의 시간을 쏟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고 그럴수록 나는 더 일에 빠져들었다. 나는 고객들이 작성한 추천글을 한때 모으기 시작했다. 덕분에 제 사업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이 웹사이트 덕분에 가장 큰 고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 사업이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런 피드백은 돈에 맞먹는 가치가 있었다. 아직 수중에 돈이 넘쳐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또 부자가 되는 신기루에 속다. 2000년에 접어들자 새로운 종류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정보기술 업체 몇 군데에서 회사를 팔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 애는 닷컴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기술을 팔아 떼돈을 벌었다는 닷컴 사업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럼 나도 회사를 팔고 싶어 했을까? 당연히 그렇다. 나는 회사를 매각하라는 전화를 총 3번 받았다. 한 번은 25만 달러, 한 번은 55만 달러, 한 번은 120만 달러를 제시해왔다. 나는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 부자가 되었다. 아니, 거의 그럴 뻔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120만 달러가 큰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세금과 쓸데없는 스톡 옵션 때문이었다. 나는 그 돈을 잘못 투자했다. 나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쉐보레 폴벳을 샀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다. 닷컴 열풍이 잦아들 즈음 내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달러가 채 안 되었다. 정보기술의 거품이 붕괴하자 그 여파 때문에 적어도 내 회사를 매입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놓였다.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몇 가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 증가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치명타를 입었다. 돈이 무한정 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펑펑 써댄 결과였다. 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네요. 평생 들어올 것처럼 펑펑 썼다. 평생 들어오기는 하는데 다 모으기도 하면서 써야 되는데 펑펑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평생 들어올 것처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제작 방식을 물병이나 로고를 박은 티셔츠 따위에 못하러 돈을 쓴단 말인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데 말이다. 회사의 경영 주체는 이사회였고 결정 과정은 느렸다. 고객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회사는 위기를 빠져나올 충분한 자극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내가 탄생시킨 웹사이트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는 내 웹사이트가 아직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정보기술 투자자는 씨가 말랐고 스톡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모두들 제 살 길 찾기에 바빴다. 나의 창조물이 사람들로부터 잊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내 웹사이트를 헐값에 다시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25만 달러를 제시했고 내 사비를 들였다.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내가 1년 전에 팔았던 그 회사는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을 내서 회사를 사느라 받은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만 했다. 남은 돈은 전부 사업에 재투자했다. 회사를 다시 찾고 나니 새로운 욕심이 생겼다. 닷컴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를 번창하게 만들자는 욕심. 팔았다 다시 샀어요. 대단하네요, 이분. 또 볼게요. 돈이 열리는 나무의 탄생. 회사를 넘겨받은 후 18개월 동안 나는 서비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나는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개선해 나갔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프로세스의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느리게 또 꾸준하게 생겨났다.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하루는 라스베거스로 날아가 흥청망청 도박을 즐겼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누웠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권리 수입인데요. 그쵸? 한 달을 주식을 사고 파는데 보냈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여러분들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좀 더 편안한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와. 노는데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1년 동안 쉬는데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식 수업을 만나면서도 다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돈이 들어왔다. 쉬는데 돈 들어오면 진짜 좋아요. 쉬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권리 수익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는. 예, 그래도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추월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 그죠? 나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 나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었다. 그쵸? 인생을 돈과 맞바꾸죠? 아니야 하고 일을 하면서도 나는 돈에 꽂혀 있어. 나는 나한테 꽂혀 있고 나는 내 직급에 꽂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을 하도록 자꾸 나는 나를 챙기고 내 그룹을 챙기고 그냥 내 거를 막 챙기는 나를 자꾸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돈이 술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은 멘토 선생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어,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그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회사는 내가 되찾은 이후로 알약 성장세를 탔다. 어떤 달에는 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 말이다. 성과가 좋지 않은 달에는 10만 달러 정도였다. 나는 보통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2주 안에 벌었다. 돈은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낮게 날아다니며 유명세를 피했다. 한 달에 20만 달러를 번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휴가를 떠날 것인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20만 달러. 그렇죠? 요새 환율이 높아가지고 20만 달러면은 얼마죠? 환율이 요새 얼마 하던가요? 환율이 어, 환율이 뭐가 들어갔지? 20만 달러면은 20만 달러씩 들어오는 거? 10만 달러? 계산 좀 해보세요, 누가. 얼마 들어오는 건지. 1448? 아, 지금 1448. 1달러에 1448이면, 그쵸? 그럼 그냥 1500원 치면은 그 3,500원에 만이니까 얼마예요? 얼마까지 되는 거? 계산이 안 나오네. 한 달에 3,500만 원. 3만이니까 3억이에요? 3억까지. 3억 5천. 월. 3억 5천. 야, 대박이죠. 3억 5천. 지금 1,440원이거나 조금 내렸나 봐요. 달러가. 3억 5천. 넉넉 잡아 3억 5천을 매달 3억 5천, 한 달에 3억 5천씩 들어온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복권 당첨됐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들어왔을 때, 5천만 원 들어왔을 때, 1억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거. 적어보세요. 그쵸?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당신은 바로 백만장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나는 33세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람보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의 내가 품었던 꿈은 실현되었다. 과거의 그 남자에게 주저하며 던졌던 질문을 이제는 거의 매주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내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을 줄 수 있다. 2007년 나는 회사를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은퇴하고 내가 꿈꿔온 가장 자유분방한 꿈.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였다. 이번에는 33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 이미 짧은 기간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난 후였다. 나는 현금으로만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고 내 인생은 또다시 추월 차선에 들어섰다. 단 10분이 걸렸을 뿐이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6장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손에 쥐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그 10분이었다. 요약해 주시네요. 추월차선의 핵심은 인기와 타고난 재능은 부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거는 부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빠르게 돈을 번다는 것은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변화는 순간 일어나서 호키스 박사님이 성공하는데 1초 걸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변화하는데 놓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 자꾸 놓아요. 일어나요. 딱 일어나면 맞다. 나 놓아버리면 안 했네. 그죠?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다. 제가 아니다. 저게 내 몸이 아니다. 그죠? 나는 의식이다. 자꾸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한 달 반 이상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그게 나와요.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놓아버림을 해야지만 된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막 그렇겠죠. 예, 맞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끈적끈적하게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그 느낌을 놓아버리는 거. 계속 놓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볼게 1장 먼저 추월차선 들어서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달성을 한다는 거예요. 음,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 41페이지 볼게요.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백만장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여러분이 뭐라고 읽거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는 하나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거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어느 주방장에게 물어보더라도 완벽한 요리는 재료들과 잘 짠 레시피가 없다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재료 조금, 저 재료 조금,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단계에 필요한 조리 방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짠하고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완성된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아야 비로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내는 공식이 완성된다. 대부분은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부를 놓치곤 한다.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여유를 갖고 이 구절을 다시 음미해 보길 바란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다. 음, 과정,
여러분이 익히 보고 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과정의 결과일 뿐이다. 주방장을 다시 예로 들자면 요리는 곧 과정이고 음식은 곧 사건이다. 예를 들어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야구 선수는 과정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사건이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은 그 선수의 계약, 즉 깜짝 놀랄 만큼 부자가 된 사건이다. 하지만 그 사건에 앞서 존재한 과정은 보통 무시해버린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과정은 길고 힘든 길이었다. 매일 이어지는 하루 4시간의 연습과 한밤중에 소집되는 즉석 게임, 늘어난 인대, 수술과 재활 훈련, 유소년 대표팀, 선수 발탁 좌절 등 모든 인생 여정이 과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20세 청년이 자신이 세운 인터넷 회사를 3천만 달러에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블로그 따위로 그 이야기를 접한다. 그런 사건은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러움을 산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청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코딩과 씨름하며 보내야만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다. 그 청년이 창고에서 일하며 보낸 춥고 어두운 나날에 대해 그 회사가 이율 21.99% 신용카드 대출금을 자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다. 제2 다리우스 비코프는 1996년 글라소 비타민 원터를 설립했는데 11년 후에 코카콜라로부터 41억 달러의 회사를 팔 것을 제안받았다. 그 파격적인 제안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의 고생을 통해 갈고 닦은 과정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수십억 달러 매각 제안이 사건이라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는 과정이다. 내가 회사를 매각한 일은 하나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그 성과는 과정이 있었기에 존재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좋은 집과 비싼 차를 보며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운이 좋았으면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의 신기루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네, 과정이라고, 성공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2054일은 내일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추월 차선으로 구의 추월 차선 평생 진짜 몇 천만 원씩 그죠? 억씩 벌 수 있을까? 다달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받았고 살아오면서 그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부모님 어릴 때부터 형성되었던 믿음을 놓아야지만 된다는 거. 부모님들의 생활 그런 것들을 모두 놓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근데 빠르게 놓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제 그저께 부산에서 했고 벌써 오늘 목요일이고 토요일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 강사 미팅이 있고요. 아,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는 날이네요. 그쵸? 영상 보는 날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